자, 이번 시간에는 138쪽에 이쪽이 이어져요. 바로 전 시간에 우리는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7가지를 보셨지. 나머지 애들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의 겸업을 보자 이거예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동그라미 1번 밑줄 친 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 법과 다른 법에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업무의 겸업이 가능하다. 이 법에서는 제한이 없고요. 다른 법에서 겸업을 금지하면 그건 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왜? 공무원 법에서 거꾸로 겸직을 금지하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겸업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겸업을 다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그 밖에 없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상업용 건축물 주택 임대관리 관리 대행할 수 있다. O. 이용개발 거래 상담. 3번. 좋아. 4번. 그렇지. 5번. 6번. 다 줘. 다 돼. 7번. 다만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좋아. 자, 질문 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임대업 할 수 있다. OX. X? 아, O.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으니까 이 노란색도 다 O야. 개발업, 택지, 토지 분양대, 도배업체 운영하는 거, 이사짐센터 다 돼. 문방구. 시험에 문방구도 나왔어. 문방구. 오. 치킨집. 딱 좋아. 다 돼. 편의점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치킨집 딱이죠. 7시까지 중개업하고 이제 불 떼고 새벽까지 이렇게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뭐 쌍꺼풀 터지는 거죠. 뭐. 자, 이렇게 닥치는 대로 가능하다. 시험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러면 무조건 O예요. 무조건 O.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뭐뭐뭐 할 수 없다. 이러면 X. 다음 아저씨는 뭐 빼고 경공매 빼고는 다 된다. 자, 그 다음엔 이런 지문도 나와요. 자, 모든 개공은 이렇게 나와요. 모든 개공은 이런 지문이에요. 자, 모든 개공은 5개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모든 개공은 5개를 다 할 수 있다. 이러면 O. 자, 모든 개공은 경공매 할 수 있다. X. 아저씨 못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개공은 임대업, 개발업, 택지 분양대행, 도배이사업체 운영. 자, 모든 개공은 다 할 수 있다. X. 왜? 법인은 못하니까. 자, 이런 지문도 나온다는 거. 자, 됐죠? 됐고, 저 밑에 예제에서 제가 2번만 풀어볼게요. 2번 지문만.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걔는 이거예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자,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경공매 할 수 있다. X. 이렇게 내기도 한다. 이게 한다. 자,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그 밖에 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법인 빼고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런 지문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섞어서 내면 조금 어려워요.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자, 밑에 이제 예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이 그림이,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단원의 문제 푸는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고, 이렇게 이걸 잘 정리하면 완벽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어떤 게 5개인지, 어떤 게 그 밖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문제가 잘 풀린다. 이보다 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없다. 자, 139쪽은 제가 적어드렸듯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지나가도 됩니다. 심심하면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14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건 가끔 지문으로 떠요. 중개대상물의 범위.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공의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대상물이 토, 건, 입, 광, 공이잖아요. 이 5가지를 중개할 수 있는 개공에 대한 차별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칙상 개공은 임목을 중개할 수 없다. 이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5가지 중개대상물은 모든 개공이 다 중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내니까 한번 익혀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겸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고용인 파트로 가렵니다.
자, 고용인 종류는 소공과 중개보조원이 있고 결격 사유만 없다면 당연히 등록이 됩니다. 인원수 제한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고용강의 종료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업무 범위도 다 저번에 우리 용어 정의 공부할 때 했던 거예요. 소공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고 법인은 사원, 임원인 공인중개사를 포함하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중개 업무 수행이라는 건 확인 설명할 수 있네,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말하죠. 근데 3번이 중요해요. 소공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의 작성, 교부, 보존 이런 의무는 없어요. 이 의무는 개공의 의무예요. 그렇지,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지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인 것이지 사장의 의무, 소공의 의무는 아니야. 다만 작성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만일도 중요해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인 것이지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 4번.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면 할 수는 있으니까 그때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게 되는데 이걸 안 했을 때만 자격정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워요. 행정처분 가면 배우는데 이걸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이걸 잘 한번 적어보세요. 맨 위에다가 잘 적어보세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이것은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는 것이지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만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땐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고 소공의 자격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쪽에 공통인 걸 찾아라. 그럼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중요한 거예요. 다음 오른쪽에 이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수행하면 안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형벌 대상에는 들어가요. 밑에 표는 여러분께 맡겨드릴게요. 이 정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 공통점도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이중 소속 우리 개공 등에게 다 금지되죠. 비밀은 우리 5장 가서 배우고요. 사고 예방교육,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교육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에 대해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것이면 공통인 거죠. 금지인도 나중에 배웁니다. 자, 다음 2번 고용신고, 고용강의 종료신고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자, 양거래 1번의 두 줄도 시험에 그대로 낸 적도 있는데 자, 개공은 소공 또는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신고 방법이 국토부령에 정하고 있다는 거지. 뒤로 가시면 특히 고용신고 쪽이 중요한 게 많아요. 자, 동그라미 1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개공은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된다 이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첫 줄에 거기 밑줄 치세요. 고용한 경우에는 이만큼 고용한 경우에는 밑줄 치고 또 하나 업무 개시 전까지 이만큼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시작 고용한 경우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을 먼저 하는 거야. 고용을 먼저 하고 그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밑에 주의 보실래요? 고용일부터 11일에 신고해라. X 주로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저 밑에 보충학습에도 적어드렸는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날짜 보니까 2011년이네요. 2011년 전까지는
고용일부터 10일 안에 신고 그랬었어 예전에. 그랬었다가 이게 이제 고용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거든요.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보조원을 내 고용신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옆집 개공이 날 찔러버렸네. 고용신고 안 했는데 꼴보기 싫어가지고 찔렀어요. 근데 공무원이 왔어. 공무원이 와가지고 고용신고 안 했다길래 왔다고. 업무정지 주겠다고. 근데 개공이 뭐라고 하냐면 예 그저께 왔다 그저께. 그저께부터 이래가지고 내 고용신고 갈게요. 열흘 안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피해가는 거지. 또 딴 집 갔더니 고용신고 안 했다며? 아 오늘 열흘째라고 이따가 오후에 가려고 그랬다고? 이게 아무도 안 걸리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참 웃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고용을 했으면 그자가 출근의 전까지 신고해라. 그럼 만약에 고용신고 안 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럼 무조건 위반이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먼저 하고 업무 개시 전에. 그리고 전자문서로 고용신고가 되는 게 2017년에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된다. 전자문서 된다는 얘기는 인터넷 신고 된다는 얘기니까 뭐 첨부할 서류는 없다는 얘기지. 신고서만 이게 써서 그냥 내면 된다는 거죠. 전자문서로. 네. 전자문서 되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2번 참고하시고 3번, 3, 4, 5번이 중요해요.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직무교육 수료 여부도 직접 확인한다. 결격 사유인지는 신원조회 통해 확인하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았는가도 직접 확인하니까 이런 거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4번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 그랬잖아요. 외국인은 냈었잖아요. 등록 신청할 때도. 또 5번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공의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뭐 낼 필요 없다. 자격증 사본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우리 자격증 사본 계속 안 냈잖아요. 이때 주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구나. 자, 1번, 3, 4, 5번 다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 밑에 이제 고용관계 종류로 갑시다. 이제 해고, 옛날에 해고라고 했는데 해고는 사장님이 자를 때만 해고잖아요. 스스로 관둘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관계 종료라고 표현해요. 자, 소공 또는 보조원과 고용관계 종료됐으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 신고해라.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숫자가 들어가요. 시험에 이렇게 웃기게 두 번이나 나왔어. 어떻게 나오냐면 고용관계를 종료하려는 때에는 미리 신고해라. 틀렸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응? 그 말은 자르고 싶으면 미리 신고라는 얘기잖아. 구청 가서 등록관청 가서 저 있잖아 제 중개보조를 자르러 왔어요. 자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죠. 자르게 해주세요. 공무원이. 아, 왜 걔 괜찮던데 왜? 뭐 사람 괜찮던데 왜? 그럴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둘 간의 관계를 깔끔히 뭐하고? 정리하고 10일 안에 신고하라 이거예요. 왜 10일을 주었느냐? 우리 헤어질 땐 좀 진통이 있잖아. 에이, 우리 많이 헤어져 봤잖아. 예전에 남친이랑 여친이랑. 헤어지면 다음날 또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시간 며칠? 10일 주는 거죠. 자, 10일 안 신고하는데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뭐 헤어지면 기분 어때요? 더럽잖아. 에? 헤어지면 기분 더러우니까 헤어지면 에이 10일 그렇게 외워. 뭐라고요? 에이 10일.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했으면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해라. 그래서 에이 10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적으세요. 제목 옆에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고용신고가 만들어졌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돼요. 이건 제 생각엔 실수라고 봐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못 만든 건데 일단은 안 돼요. 안 된다고 문제 푸셔야 돼요. 직접 내가 국토부 담당 공무원하고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확인한 거예요. 들어올 수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새로 개정돼 들어올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 된다고 답하셔요. 자, 위반시 제재는 업무정지인데 이건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 이제 등록관청 통보. 그렇죠. 우린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받은 것도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되겠지. 네. 자, 다음에 이제 144쪽은 고용신고서이기도 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서이기도 하고 인장등록신고서라고 써 있는 건 우리 인장 쪽 배우면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구나.
자, 145쪽 중요한 내용도 시작됩니다. 개공의 사용자 책임. 거기는 그 음영 처리된 박스를 보십시오. 15조 2항이죠. 법 15조 2항.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은 소공보조원의 중개 업무 관련된 행위는 개공이 책임진다. 이런 뜻의 법조문이잖아요. 그 밑에 이제 제목이 15조 2항의 의미를 쭉 써드렸고 동그라미 1번에 다시 반복해서 써드렸는데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상 여기야. 업무상. 어디다 쓰세요. 모든 이러면 틀려요. 밑에 2번에도 3번에 다 써드렸지만 모든 이러면 틀려. 소공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은 말도 안 되지. 아니, 그의 인생을 내가 책임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같이 살아도 지금 책임질까 말까 안 돼.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것처럼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추정한다. 그래도 틀립니다. 추정한이란 안다가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리고 간주한다. O. 추정한다. X.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 또 판례는 1번하고 2번은 오늘은 지나가도 되고 자, 3번을 보실 텐데 자, 잠깐만 보셔요. 자, 민사상 책임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개공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어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자,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공, 자, 15조 2항, 방금 읽었던 15조 2항에 따르면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자, 결국 개공이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러분 중개보조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조원이 사고 치면 사장님만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아니, 보조원이 업무상 고의과실로 사고를 쳤잖아요. 그럼 이제 개공의 행위로 본다니까 개공 책임지는 건 알겠는데 너도 책임져야 되는데 져야지.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그 판례 내용이 뭐냐면 보조원이 이런 주장을 해요. 나를 고용한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럼 나는 책임이 없지 않냐. 나는 내가 책임진단 말이 없지 않냐. 그러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판사님이 웃기고 자빠졌네. 물론 네가 책임진다는 규정은 없어. 법에. 하지만 네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도 없잖아. 공인중개사법이 규정이 없다는 얘기지. 공인중개사법이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보충 적용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민법의 750조 찾아보세요. 민법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법에 따라?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조 2항 개공행위로 본다라는 조항은 개공만 책임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너와 함께 책임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15조 2항은 소공보조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판례 읽어볼게요. 보조원이 고의과실로 재산상손에 입혔다. 중개보조원은 민법상 그 말이에요.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15조 2항은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라고 정해서 개공 역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보조원이 고의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 보조원을 고용한 개공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조원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2번, 양거로 2번 이어집니다. 민사책임. 고용인 고의과실 재산상손이 발생했다. 고용인은 민법상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이 15조 2항은 개공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용인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15조 2항은 고용인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그럼 이제 너도 책임지고 개공 너도 책임지는 얘기인데, 근데 개공은 지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았어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무조건 본다니까. 그래서 이런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라 한다.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답을 하셔라. 개공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때도 책임진다라고 답하셔라. 자, 그리고 이제 또한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밑줄 치지 마세요. 아직은. 15조 2항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 확대한 것으로 고용인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라도 개공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민법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 확대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박스 안에 보면은 참고를 먼저 보세요. 참고. 참고에 민법 756조가 적혀 있어요. 자, 거기부터 봅니다. 잘 찾으세요, 지금. 민법 756조 제목은 사용자 배상 책임. 사용자가 사장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줄 안 쳐도 됩니다. 자,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 즉 직원이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좋아. 직원이 사고 치면 사장님 책임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야. 사장님이 직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 그럴 경우는 사장님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민법엔 규정돼 있다. 민법에는. 그런데 다시 저 위에 동그라미 2번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2번. 아니요. 동그라미 2번 먼저 보지 말고 판례.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4번 밑에 있는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판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공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은 이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을 강화 확대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개공은 그가 고용한 보조원 등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는 결과 일반적인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는 달리 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보라는 거예요. 판례는. 그럼 너무하잖아. 아니 민법에는 사장님이 직원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우리 법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어도 넌 책임지라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조원이 대형 사고 치고 튀어버렸어. 튀면 개공은 독박 쓰는 거예요. 독박. 자, 발음해보세요. 뭐라고요? 독박. 독박을 쓰는 거예요. 뭐 이거 말도 안 되게 있어. 그럼 사고 치고 튀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튀어야지. 그래서 항상 개공은 튈 준비하고 다니셔야 돼. 뒷주머니 여권 갖고 다니고 여권. 우리 저기 미국 정도 갈 수 있는 마일리지 다 있잖아 집에. 다 있으니까요. 근처 리무진 버스 시간표 잘 알아두시고 항상 틀 준비로 다니셔야 된다. 직원을 두고 있다면 직원이 사고치고 튀면 내가 너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걸 입증해도 난 책임을 면하지 못하니까 독박을 씁니다. 그래서 같이 튀는 게 낫다. 죄송합니다. 아까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거기만 알면 됩니다. 고용인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라도 개공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개공과 고용인은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연대채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얘네 둘은 연대채무다. 연대채무라는 건 동등한 지위의 채무자라는 얘기예요. 네가 사고 쳤는데 나도 너와 똑같은 지위의 채무자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 의뢰인은 내가 누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 그 다음에 선택적 또는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지잖아요. 또 내가 손해배상을 했다면은
너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뭐라 한다? 구상권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까지가 민사 책임 되겠습니다. 민사 책임은 중요한 편입니다. 중요한 편이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행정상 책임으로 갈게요. 그 행정상의 책임도 제목이 이렇게 써드렸죠. 15조 2항을 적용한다고. 저기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제가 이제 칠판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제가 별도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이 말입니다. 자, 소공이 자격 정지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소공에게 뭘 주겠죠? 자격 정지를 주겠죠. 그런데 15조 2항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 사유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공도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 행정상 책임이라고 해요. 중개업 혼자 하고 싶네요. 사고 치면 내가 항상 책임지네요. 소공이 자격정지 위반해서 자격정지 받으면 개공에게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할 수 있다. 네가 위반한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나는 등록 취소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밑에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 읽어볼게요. 중개보조원이 행정처분 사유 위반했다. 그럼 중개보조원 행정처분이 없어. 없어. 그러니 개공이 위반한 것으로 봐서 개공에게만 행정처분할 수 있다. 밑줄이 시험에 나왔던 건데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개공만 받는다. 그래도 O로 풀어야 돼. 만 그래도 O로 풀어야 됩니다. 이걸 우린 행정상 책임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양벌 규정이라고 써있네. 뭔 책임도 이렇게 많은지.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은 법의 50조에 따로 있습니다. 방금 여기까지는 15조 2항 이걸 적용했는데 50조의 양벌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 동그라미 1번이 50조인데요. 50조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얘네들이 법의 48조가 뭐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가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의 49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이 12가지가 있어요. 12가지. 이 중에 하나를 소공보조원이 위반하였다 이겁니다.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이 소공 중개보조원에게 뭘 주겠어요? 징역형 줄 수도 있고 벌금형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벌, 둘 다 벌한다 이거야. 누구에게도 벌을 주겠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벌을 주겠다 이건데 개공에게 여러분 개공한테 징역 주면 이건 말이 되나요? 아니 어떻게 직원이 사고 쳤는데 사장이 징역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개공에겐 벌금형을 주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둘 다 벌하니까 양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이 말은 48조, 49조를 의미해요. 이게 소공보조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개공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공보조원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으면 개공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말이에요. 그럼 소공보조원이 징역이면 개공은 벌금, 소공보조원이 벌금일 때도 너도 벌금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 이 벌금형을 받는 이유는 관리 소홀이에요. 관리 감독의 소홀이라는 책임을 물어서 벌금형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개공에게 잘못이 있으면 줘요. 잘못이 없으면 벌금형을 안 줘요. 왜냐하면 형벌은 원래 그런 거예요. 형벌이라는 건 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해서 잘못이 없는 자에겐 절대 형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불러다가 재판에서 벌금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밑에 왼쪽에 아까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상의 책임은 개공은 무과실 책임을 져요.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잖아요. 선임 및 사무감독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했잖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면책 규정이 있어요. 관리가 소홀하면 벌금형을 주고 관리를 잘했다는 걸 입증하면 벌금형을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동그라미 3번하고 3번도 중요합니다. 자, 고용인과 개공 둘 다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둘 다 벌금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 건 아니고 동일한 범위 안에서 받는 거다. 그래서 밑에 주의,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보조원이 이 법 위반에 벌금형을 받게 될 때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 이러면 틀려요. 동일한 범위에서. 그다음 면책 규정이 있다. 여기는 면책이 가능하다. 면책 규정이 있다는 걸 주의하십니다. 그래서 개공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양벌 규정에는 면책 규정이 있다. 밑에 주의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개공이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범위에서 벌금형을 감액할 수 있다. 아니라 아예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받거나 안 받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거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해야 돼.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중요해요. 5번. 그러면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 그래서 뭘 받았다? 벌금형을 받았다 이거지. 근데 이 벌금형이 만약에 300만 원 이상이더라.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결격 사유가 되겠느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2008년에 나온 대판인데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300 이상 벌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등록 취소가 된 거예요. 결격이 되니까. 이 옛날에 이 규정이 없을 때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근데 좀 너무 억울하죠. 아니 내가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저 인간이 위반했는데 저 인간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내가 벌금형을 받은 건 좋아. 그래 내가 관리 소홀히 했으니까. 벌 받은 만큼 받았잖아. 근데 이걸로 인해서 등록 취소가 되고 3년 동안 중격 못하, 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판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개공이 직접 위반해서 받은 벌금형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 이 양벌 규정으로 인하여 받게 된 벌금형일 땐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뒷장에 이제 판례도 있습니다. 양벌 규정 판례 읽어봅니다. 저 위에 밑줄 증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10조에는 결격사유가 있는데 결격사유 11호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이 결격사유 안에는 중개보조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은 벌금 말입니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판사님은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죠. 더 멋있게. 자, 이렇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건 결격사유인데 이 결격사유 이 안에는 개공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 결격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밑에 보충학습은 여러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밑에 예제도 풀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여기까지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장, 휴폐업 이쪽을 공부하게 됩니다.